김정은 위원장이 빠르면 다음 주에 푸틴을 만나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도 협의를 할 것 같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네. 이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백악관 국가안보위 대변인하고 이제 국무부 대변인한테 질문을 하니까 러시아하고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 7월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면담하면서 북중 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걸로 파악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세 안정에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속보성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까? 먼저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 뭐 좀 소식이 많네요. 네. 그 러시아 쪽, 북한 쪽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 흑해 곡물 협정 그 재개하는 문제가 협의가 됐는데요. 예상대로 조금 그 진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러시아 그 남부 휴양 도시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3시간 정도 만나고 공동 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푸틴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합의가 이행돼야지 곡물 협정에 복귀하겠다. 이건 그동안에 쭉 해온 얘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유엔 쪽에서 뭔가 좀 이제 새 제안을 이제 전달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거기에 보면은 러시아 국영 농업은행 유럽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수입돼 달러 결제망에다가 이제 넣는 거를 그거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비료회사 자산 같은 거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농기계 부품 같은 거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그게 좀 계속 밀고 당기는 것 같습니다. 네. 푸틴은 또 회담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을 뭐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 우리는 지금도 협상하길 원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 미국이 카타르하고 그 튀르키예를 넣어가지고서 이제 흑해 대체 곡물 협정을 뭐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푸틴은 그런 거 없다 일축을 했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뭔가 좀 진전이 있을 걸로 믿는다는 식의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좀 의미를 부각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외신들 분석은 별 진전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물론 기싸움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게 한 1년 정도 만인가요? 예. 그 소치에서 지난번에 만났죠. 그리고 나서 1년 한 1개월여 만에 이제 두 사람이 대면을 한 겁니다. 네. 뭐 에르도안이 그 전에 이제 회담 가면서 뭐 내가 이번에 뭔가 이루겠다고 했는데 푸틴이 조금 애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네. 푸틴은 또 회견에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6개국에다가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무료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리고 전액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튀르키예에다가 그 러시아 천연가스 그 허브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앞서서 있었는데 그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곧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크렘린궁 대변인도 그 회담 중간에 정상회담이 매우 건설적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문서 서명 같은 건 없다 해서 이제 이번에 뭔가 단칼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서방 제재 관련된 얘기도 좀 있습니까? 나온 게?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푸틴 얘기 중에 우리는 뭐 우리 그 요구 조건이 이제 수용이 되면 네. 즉각 이행하겠다. 뭐 협정에 복귀한다는 얘기를 거듭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스위프트망에 복귀하는 문제, 비료 뭐 이런 거 회사 동결, 자산 동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밀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도 그저께 마크롱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곡물 항로, 수출 항로 보장 이제 지금 젤렌스키는 흑해 협정은 이제 틀려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단일무강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네. 그쪽에 대한 항로 안전 보장 문제, 그다음에 오데사 그 항구 뭐 안전 강화 방안 같은 거 이제 오데사를 지금 러시아가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일단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은 제재 받으면서 곡물 카드가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쥐고 있는 어떤 거라서 그거를 좀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곡물 세계적으로
안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네. 분석인데 지금 뭐 곡물 가격이 많이 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 초에 비해서 유럽은 한 30%, 미국도 네. 한 23%. 선진국이 정도니까 지금 뭐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그 개도국들은 지금 죽을 맛이죠.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당분간 국제 곡물 수급 문제 안개가 거치기 어렵다는 식인데 일단 뭔가 기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협상 합의에 글쎄요. 이르고 그래도 협상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네. 자체는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곡물 수급에 좀 안정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 얘기는 뭐 G20 정상회담 네.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윤 대통령도 이제 오늘 출발을 하죠. 그런데 9일, 10일 뉴델리에서 이제 G20 정상회담 열리는데 네. 지금 인도 주재 영국 대사가 어제 그 현지 TV하고 회견을 했는데 워낙 그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이번에도 공동 성명을 내는 게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인도는 G20의 그 회원국을 더 받아들이라는 입장인데 인도가 올해 의장국이죠. 의장국. 네. 여기에 그 아프리카 연맹을 이제 정의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인도가 추진하는 모양인데 영국 이 대사는 우리는 그거 환영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이 공동 성명을 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군요. 그렇지만 네, 이제 회담에서 그 네. 정상회담을 하면 공동 성명이 나와야 이제 뭔가 되는데 그동안엔 그런 게 몇 번 있었죠.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의장 성명이 나오고 했는데 이만큼 지금 세계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인도가 정상회담 앞두고 또 바로 중국 그 접경에서 공군 훈련을 시작을 했네요. 매년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데 회담 기간도 훈련을 계속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됐고 인도 국방부 관계자도 AFP 통신에 훈련을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전투기, 공중 급유기 같은 게 대거 동원되는 모양인데요. 아시다시피 인도하고 중국은 그동안에 국경 때문에 전쟁까지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경선 안 되니까 이른바 실질 통제선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지난번 브릭스 정상회담 때 그 시진핑 주석하고 모디 총리가 예정이 없이 만났죠. 그래가지고 우리 더 잘해봅시다 했는데 그래서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리창 총리가 간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좀 뭔가 좀 이번에 좀 더 진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정상 간 재회동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안 갔으니까. 네. 그런 가운데 또 지도의 영토 표시 때문에 예. 이슈가 있었어요. 네, 중국이 그 남중국해에 있는 그런 그 섬 같은 게 전부 자기네 영토라고 해가지고 지금 발끈하는데 인도하고도 마찬가지로 또 그 각각 실효 지배 중인 그 네. 지역이 있는데 그걸 모두 우리 중국 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긴장이 더 고조가 됐습니다. 네. 자, 아이고 이렇게 계속 티격태격만 합니다. 네. 시료 지배 중인 이게 이름이 어렵네요. 지역 어렵네요. 이름이. 네. 그렇죠. 네. 아루나 찰프라데시하고 그다음 악사이친. 이걸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해서 네. 또 이슈가 있군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1대1로 탈퇴설 중국 관영 매체 이탈리아 얘기죠. 이게 어떤 얘기죠? 이탈리아가 네. 지금 이제 멜로니 총리가 아니고 전임 총리 때죠. 네. 2019년에 G7 회원국에서 유일하게 1대1로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G7 나머지 회원국들이 그냥 보는 눈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도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했는데 지금 그리고서 이제 몇 년 지나서 딱 보니까 이게 영 신통치가 않았든지 지금 이탈리아가 이제 빠지려고 한다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그 안토니오 티아니 이 사람은 이제 외무장관인데 부총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이제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신들은 이번에 가서 이제 우리 그만둡니다 한 걸 통보를 할 것 같다고 했고 왜냐면요 이제 5년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는 12월 22일이면 이제 그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까지 이탈리아가 우리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하면요 자동으로 5년 연장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이탈리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뭔가 나간다라고 밝힐 거다라는 게 외신들의 주된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이탈리아가 나가면은 중국은 이탈리아가 그래도 굉장히 이제 G7 회원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랬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좀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관영 매체가 그저께 그 항상 그러죠. 예, 자기네 그 전문가 얘기를 인용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유럽 연구소장 인용을 해가지고 아주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을 방해하는 목소리가 많은 이런 중요한 시점에 네. 이 이탈리아 부총리가 중국에 온다. 이거는 이탈리아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외부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 아주 애써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그 1대1로에서 상당히 기회를 많이 받는데 만약에 이런 그 중국 반중 목소리에 휩쓸려 탈퇴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 거다. 이렇게 또 딱 이제 제동을 겁니다. 이탈리아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네. 뭐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 이 티아니 부총리가 지난 토요일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베이징 떠나기 직전에 이제 병제 포럼에 갔는데 실크로드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탈퇴하겠다는 시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멜로니 총리도 지난 6월 말 자기네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대1로에 계속 참여하지 않고도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탈퇴할 거라는 점을 이제 우회적으로 시사를 한 겁니다. 대놓고 굉장히 힌트를 좀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탈리아는. 네. 그래서 그런지 블룸버그가 그저께 분석을 했는데요. 이탈리아가 지금 고민을 하는데 탈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중국을 또 자극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중국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런 그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부총리가 가서 나흘간 중국하고 이제 그런 상추하는 이해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와중에 또 사우디가 이탈리아하고 뭐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항상 그 중국의 빈틈을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게 많죠. 지금 보니까 로이터 보도인데요. 멜로니 정권이 그 메이드 인 이탈리아 펀드라는 걸 지금 이제 지난 5월에 만들기로 했거든요. 네. 거기 사우디 국부 펀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올해하고 내년에 합쳐서 한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4,3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그 산업장관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해서 이탈리아가 이제 대외 공급망 의존 같은 것도 줄이고 자기네 제조업도 활성화 하는데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사우디 그 오일머니를 좀 끌어들이는 모양입니다. 네. 아주 복잡합니다. 1대1로를 놓고. 그리고 사우디의 어떤 계속해서 좀 영향력을 펼치려는 이런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고요.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러시아에서 정상급 접촉 기대한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이게 미국 얘기죠.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그 평양 주재 그 러시아 대사 마치오라 대사가 꽤 오래 있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내 개인 생각이지만 러시아하고 북한이 연합훈련을 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네, 하지만 내 개인 결의다. 뭐 준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뉴욕 타임스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연합훈련 문제도 얘기가 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빠르면 다음 주에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일요일부터 나흘간 그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게 열리는데요. 그때 가서 어쩌면 블라디보스토크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도 협의를 할 것 같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네. 이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연합뉴스 워싱턴 지국이 백악관 국가안보위 대변인하고 이제 국무부 대변인한테 질문을 하니까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는데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위 대변인 얘기입니다. 러시아하고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에 이제 7월 말에 그 전승일 때 북한 갔죠. 그때 포탄을 좀 달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러시아하고 푸틴 대통령 만나고 이런 그 포탄 제공의 대화를 계속 할 걸로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그 백악관 쪽에서 밝혔는데 우리 국정원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 7월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면담하면서 북중 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걸로 파악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상태까지는 그렇죠. 확인이 된 제의했고 거죠. 러시아가 이제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는 식의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 때 한미일 그 북중러 네. 이런 구도가 이제 그동안에 쭉 얘기가 되는데 더욱더 이렇게 가시화되는 그런 뚜렷해졌네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세 안정에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합훈련을 뭐 제의를 했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또 그렇죠. 네. 진영 대결 이런 것이 더 가시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크루즈 기항 도시들이 관광객은 이제 이거 그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만 오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크루즈 하면 다들 그 즐거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부터 좀 기후 위기 관계에 좀 듣기 싫으신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메인주, 뭐 시드니, 뭐 이런데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이런 데가 이제 주요 그 크루즈들이 가는 기항지죠. 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현지 주민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오염도 많이 시켜서 이제는 좀 제발 좀 그만. 오지 말거나 아직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한 예로다가 그 미국 메인주 북동부에 있죠. 그 디저트 섬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 이제 바하버라는 데가 이제 유람선이 많이 가는 곳인데 네. 여기 항구에 유람선 크루즈가 와도 내릴 수 있는 인원을 하루 1,000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 이제 유람선 관광객들이 1,000명만 내릴 수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주민 투표가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알래스카 주도가 준호인데 여기도 내년부터 탑승한 그 관광객이 950명이 넘는 크루즈 선박은 하루에 5척만 들어와라 이렇게 그 업계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예 태울 때부터 그 인원에 맞춰서 글쎄 뭐 태워서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보니까요 그 이 바하버는 그 아카디아 국립공원 관문인데 여기 이 바하버는 주민이 5,200명이라고 하는데 관광객 4,000명 이상을 태운 크루즈가 하루에도 여러 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내리면 주민보다 훨씬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주민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오염도 심각하고요. 물론 뭐 돈은 좀 뿌리겠지만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도대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관광객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노 같은 경우도 인구가 32,000명인데 네. 하루에만 유람선 승객이 2만 명 이상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짐작하시겠죠. 관광이 또 좋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유럽도 보니까 지금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때문에 네. 왜냐하면 유람선이 워낙 그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존 터미널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처럼 하루 땅을 밟는 그 관광객 숫자도 통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척만 와도 뭐 주민에 맞먹는 그런 숫자가 오면 예, 상당히 좀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부담스럽고. 유럽 환경 활동가들이 네.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이런 데 이제 크루즈가 많이 오는데 거기 가서 막 시위도 했는데 얼마 전에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시위대가 유람선 관광객을 기생충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선 해서 사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그 현지에서 그 불편함을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네. 뭐 기생충이라는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좀 글쎄 힘든지를 말입니다. 네. 나타내는 어떤 그런 현상이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얘기 봅니다. 유엔의 얘기인데요. 외래종 동식물 피해가 한 해 최소 4,230억 달러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그 금액으로 따져도. 유엔 네. 밑에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그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생태계 관리를 좀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간 협력처인데 거기가 어제 보고서를 새로 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외래에서 들어온 그 동식물로 인해서 이제 토종 이런 그 종자들이 파괴돼서 그걸로 인한 전 세계 피해가 지난 2019년 기준으로만 해도 최소 우리 돈으로 558조 원 정도. 이것도 지금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니까 실상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는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70년 이후에 4배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외래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토종을 이렇게 멸종시키는 그런 것들이 심각해서 그 토종 동식물 멸종의 한 60%가 이 외래종 탓인 걸로 보인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섬에서 주로 그러니까 지구상의 멸종 이런 이 관련 멸종의 한 90% 정도가 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외래종 동식물의 이런 이런 극성을 부리는 지역이 이제 북미, 유럽, 호주, 지중 해역 같은 데라고 거명을 했고요. 네. 그런 그 전 세계 외래종 동식물이 한 3만 7천 종이 되는데 이 가운데 한 10% 정도가 죽이는데 토종을 죽이는데 아주 매우 공격적인 좀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래종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역시 환경이겠죠. 기후위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한 개발 같은 거. 그래서 토양 같은 게 환경이 파괴되니까 이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종 동식물들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이제 경제적으로 항상 환산하는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환산을 해야지 네. 이제 좀 이렇게 와닿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확 어느 정도만큼의 피해인지 좀 와닿으니까 오늘 엄청나네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티티카카. 이 호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마르고 있다고요. 호수 자체 물이. 남미 안데스 네. 산맥 그 고원에 있죠. 해발 한 3,300m가 넘는 곳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인데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른바 내륙 바다라고까지 불리는데요. 네. 관광객들도 많이 가죠. 근데 이게 지금 역시 기후 위기하고 그다음에 물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CNN 보도를 보니까 작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또 강수량도 평균보다 한 절반밖에 안 돼가지고 우기 때도 그 강수량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역시 네.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볼리비아하고 이렇게 그 콜롬비아 두 군데 이렇게 걸쳐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 그 환경 전문가들 얘기가 기후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또 문제는 그 근처에 있는 탄광에서 이렇게 뭐 이제 광물을 캐면 이제 그걸 씻어야 되는데 그걸 씻기 위해서 이 호수에 연결되어 있는 들어가는 강물을 막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그 수위도 줄지만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푸노강인데요. 네. 여기 뭐 비소, 납, 철, 망간, 나트륨 같은 그 유해 물질들이 다수 들어가가지고 그게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각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한 주로 원주민이고 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낚시도 뭐 어업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장 삶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마르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그 물이 오염되고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또 네.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 남미인데요. 네. 겨울철에 섭씨 30도까지. 그래서 이제 기록적인 겨울 폭염이라고. 그래서 호수물이 더욱 빨리 증발을 했을 거다. 네. 그런 또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관련된 얘기, 환경 얘기인데 인도 동부에서 2시간 동안 번개가 무려 6만 1,000번 쳤다. 이것도 기상이변이죠. 네. 6만 1,000번이요? 1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이게 또 뭐 끝난 게 아니고 오늘이 한 7일까지 네. 계속된다는 그 예보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몬순이 오랫동안 이제 가라앉았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때 이런 사태가 온냉 기온이 부딪히면서 이런 생기는데 저는 번개가 2시간 사이에 6만 1,000번 정도를 쳤다니까 이건 뭐 거의 뭐 그야말로 진짜 날벼락이죠. 와. 그다음에 또 강우량도 그러면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도 많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흉작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참 흉흉한 얘기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후위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2시간 동안 번개가 6만 1,000번 쳤고 사망자도 많고 네. 좀 심각합니다. 자, 다음 얘기까지 가볼게요. 감자튀김 미국의 물 부족 원인 중 하나다. 뉴욕타임스 보도네요. 네. 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그 미네소타주가 그 2021년에 아주 엄청난 가뭄을 겪었는데 여기가 사실 굉장히 호수가 많고 수자원도 풍부한 지역인데 네.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게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우물들 수위를 데이터를 한 8만 개 이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용 지하수를
그래서 지금 특히 또 보니까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요. 거기 맥도날드의 감자칩 네. 납품하는 감자를 생산 가공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주가 지하수 사용량을 허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썼는데 그 초과분의 한 3분의 1 이상을 이 회사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우리가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하수를 다 끌었으면은 이게 이제 대수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하에 있는 층인데 그게 이제 말라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찬 지하수가 강으로 가서 수온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안 가면 또 수온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즈는 미네소타 사례가 미국 전역에 경적을 울린다. 이렇게 물이 평소에 풍부한 지역에서조차 이렇게 사태가 난다 하면서 미래 세대의 지하수를 우리가 미리 끌어쓴 건 이건 아니다 하는 식의 또 지적도 했습니다. 미래 세대 환경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끌어쓴다라는 반성은 계속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스웨덴 환경운동가 네. 툰베리가 어른들이 다 망친다고 그렇죠. 하는데 참 그런 조금 좀 생각이 다시 드네요. 네, 맥도날드 감자 때문에 이 감자튀김이 미국의 물 부족 원인 중 하나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군요. 자,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국제뉴스 워싱턴 이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